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입니다. 그냥 댓글 컨텐츠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목, 내가 진짜 인생에서 신경 써야 할 것만 신경 써야 한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살면서 신경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건 내가 인생을 대충대충 산다는 거고, 자기 일에 뭔가 집중을 안 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체크하면서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신경 쓸 것만 신경 쓰고 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이 낮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 신경이 필요 있는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멘탈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건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써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며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 살면서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신경 써야 되죠. 신경 안 쓰면 바로 실수할 수 있고, 일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하고 밀접하게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 내 인생과 내 현생과 크게 상관없는 것들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쓰면서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면서 자주 보는 뭐 온라인 뉴스나 아니면 SNS 같은 것들. 물론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요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여러분 사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오히려 해방만 놓는 게 아닌지, 집중 못하는 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뭔가 쓸데없이 더 많이 비교하고 쓸데없이 더 많이 스트레스 받고 쓸데없이 화내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분노가 좀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온라인에서 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이성적인 부분이 없어. 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 이제 권투그룹만 안 컸지 하루에 10판은 싸우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뭔가 안 좋게 보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럼으로써 자기 인생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에서 신경 써야 될 건 신경 쓰지 못하면서 정작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서 본인을 또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 써야 될 것만 신경 써야 된다고 제가 썰을 풀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댓글의 내용이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SNS 이외에 젊은 사람들의 오프라인 놀거리가 없다는 게 씁쓸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밖에서 소통하고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없어졌고요. 그래서 집에서 폰으로 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놀이가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면서 남들은 어떻게 사나 눈팅하는 게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튜브의 솔츠, 인스타의 릴스 등이 발전했고, 거기서 인기 끄는 사람들의 영상 보면서 더더욱 빠져들고 본인도 영상이나 사진 업데이트하면서 남들의 관심을 받을수록 중독되는 거죠. SNS는 현실의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도피처이자 이제는 또 하나의 현실로 주객이 바뀐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인기를 끌수록 광고 제한도 들어오고 어느 순간 하나의 돈벌이가 된 것도 있죠. 유튜브와 인스타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거금의 돈을 번 사람도 있으니 이것 때문에 성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꽤 많죠.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정말 뭐 내가 뭐 직업을 얻었다, 돈 많이 벌었다, 뭐 그런 분들은 뭐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그런 입장이니까. 뭐 구독자가 많거나 뭐 광고 제한 들어와서 내가 먹고 사는데 좀 큰 도움이 된다, 그럼 괜찮은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광고료 받고 뭐 저처럼 슈퍼챗 받고 다 이런 입장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 광고 승인 조건, 구독자 1000명,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 채운 사람들도
한 유튜버들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 광고 수익 얻는 조건. 별거 아닌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근처 가지도 못합니다. 조건 채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조건을 채웁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조건을 채워가지고, 그럼 이제 영상 만들면 이제 광고 수익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아니, 크로노스님네 35,000원 감사합니다.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게 먹고 사는 게 무조건 해결될 정도로 많이 버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유튜브 같은 경우에 활동을 안 하면 아무리 그전에 영상 조회수가 높았다 하더라도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럼 광고료가 떨어뜨린 거죠. 활동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저 보면 아시겠지만 저 하루에 영상 몇 개 찍습니까? 엄청 많이 찍죠. 그 영상만들이 기계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시장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뭐 SNS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나 이 놀이거리가 없다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크다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으면 굉장히 우물쭈물하고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 잘 안 해요. 혼자서 하는 취미가 좀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약간 혼자 하는 거 좀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 어울리는 거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사람 많은 것을 좀 싫어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근데 약간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혼자 노는 거 잘해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환경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늘상 뭔가 같이 하고 집단으로 어울리는 것을 기본 덕목으로 여겨왔던지라 갑자기 혼자가 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혼자가 되면. 이번에 그랬잖아. 이 코로나 터지면서 언택트 사이가 되면서 이제 서로가 격리하게 되고 안 보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 이렇게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저는 괜찮았거든요. 저는 좋았어요. 쓸데없이 보자고 한 사람도 없고 알아본 사람도 없고 난 나대로 집중할 수 있고 솔직히 전 좋았습니다. 솔직히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스크 끼는 거 말고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는 거죠. 여기서 난 어떤 걸 느꼈냐면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혼자가 되었을 경우 내가 혼자의 시간이 되었을 경우 이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취미가 대다수가 뭐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해야 그게 즐겁고 행복이고 그게 취미다 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취미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얼굴을 못 보고 격리가 되면서 아예 못하게 된 거야. 취미생활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한국 사람들. 언택트 사이가 되면서 취미생활을 못해서 힘들다. 취미생활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죠. 단지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하는 취미생활 상당수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유튜브 2년 동안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맹인을 떨쳤을 때, 뭐 지금도 좀 심하긴 한데 한창 심해가지고 막 자가격리 많이 하고 밖에 못 돌아다니고 사람 많은 곳 피하고 그런 시절 있잖아요. 그때 하나같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취미생활 못해서 힘들다 이 말을 했었어요. 난 그 말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가만 곱씹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와서 딱 느낀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취미생활은 알고 보면 취미생활보다는 단체를 베이스로 까는 취미생활이 많았구나. 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라는 취미생활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취미생활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보네,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그러면 언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뭐 같이 올려 사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나중에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 어?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에, 사람들과 만남이 끊어졌을 경우에, 나한테 어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서적인 대비가 정말 안 돼 있어요.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 무조건 어울려야 되고. 우리나라 보면 좀 동호회 문화도 많잖아요. 사실 난 동호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굳이 누구랑 이거를 공유하면서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 유독 밴드나 그 클럽이나 이 동호회 문화가 잘 돼 있잖아. 근데 막상 동호회 가도 다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따로 국밥입니다. 동호회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걸 혼자 하기보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저는 내가 취미생활에서 카페 활동도 안 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굳이 얼려가지고 모여가지고 모임 갖고 거기서 뭐 같이 술 먹고 얘기 나누고,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만남 자체가 성사가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내가 하는 취미생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만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나 취미생활을 하는 습관 자체가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SNS로 몰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 사는 거 굉장히 궁금해하잖아. 근데 남 사는 거 궁금해하는데 이런 모임 같은 걸 하고 다 같이 올리면 남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언택트 사이가 되면서 그걸 못 하잖아. 못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SNS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이가 된 거죠, 이게. 예.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많거든. SNS가 아니더라도 할 거 많아. 운동도 해도 되고, 요리도 해도 되고, 아니면 책을 읽어도 되고, 필사 같은 거 해도 되고. 좀 그런 거에 몰두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하자, 여러분. 살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내가 내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뭐 페이스북, 이제 인스타그램 하고 틱톡 보고 유튜브 영상 보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서 마땅히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땅히 뭔가 해야 될 걸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는 거야. 좀 이게 슬픈 거죠, 여러분. 내가 혼자 집중할 게 없다 보니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SNS로 몰리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혼자 하는 시간이 없어서 있잖아요. 갈팡질팡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SNS를 보잖아. 그럼 자존감이 더 낮아져요. 네. 왜냐?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봐. 그런 이제 언택트 사회, 그런 힘든 와중에도 힘든 거 올립니까? 그 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사람들 뭔가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안 올리죠. 이상하게 밝은 사진 올리고 좋은 거 올리죠. 그래서 그거 보면 나는 방구석에서 사람도 못 만나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연락도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할 거 다 하고 막 즐길 거 다 즐기고 즐거워 보이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SNS를 빠진 이유는 그런 거야.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마땅히 내가 혼자서 즐길 만한 어떤 나에게 집중할 만한 이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를 같이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해야 즐겁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막상 누군가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 뭔가 집중해서 나 자신한테 몰입할 만한 그런 주제가 없었다. 그런 주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손에 쥐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건 유튜브하고 이제 SNS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 몰두할수록 내 자존감은 더 낮아진다는 거. 왜냐?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도 이 SNS 이 안에서는 절대 힘듦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히 이 바이러스 한창 퍼졌을 때 나도 힘들었으면 상대방은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SNS의 모습은 나만 힘들고 상대방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나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혼자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젊을 때와 같이 어울리지만 나이 먹으면 같이 못 어울려요. 나이 먹을수록 혼자인 시간이 더 많아져.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인스타 보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자꾸 자신을 안 좋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삼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